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주 JTBC가 연속 보도했던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수사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 만료됩니다.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특검은 남은 주요 의혹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일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고 내일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두루 살피고 있는 겁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방해 의혹 수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엔 같은 당 김태호, 김용태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추 전 대표의 영장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리는데 신병 구속 여부가 이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됐던 이른바 8시 멤버 중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이 2번 기각된 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최근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대검이 맡고 있냐며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한정해서 수사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본질인 수사 개입, 무마 의혹은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급작스러운 교체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최근 드러났죠. 그런데 몇 달 뒤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날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건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씨가 고발된 지 4년 반 만이었습니다. 시세 조정 범액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의도를 가지고 영부인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 30분가량 통화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약 2주 전인 국군의 날,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과의 술자리에서 한 전 대표를 잡아오라고 얘기했다는 법정 증언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 술자리는 이른바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온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개입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의도와 관련해 새로운 실마리가 잡히고 있는 상황. 다만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조만간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뒤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스스로가 왜 본인 수사만 하냐, 왜 김정숙 여사 수사하냐, 김혜경 여사 수사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거고, 실제로 언론 보도 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당시 대통령실 분위기는 야 이재명도 구속 못하면서 김건희는 조사하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사실은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건 관계인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사건 정확한 관계인이잖아요. 그렇죠. 징계사정이죠. 징계사유죠 이거는. 이해충돌이네. 예, 이해충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부모가 뭐 학부모 배우 뭐 이런 거 만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검사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사건 관계자의 배우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님으로서 불러도 부적절하지만 저는 이제 사건 관계자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검사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본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현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지휘권 복원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그랬더니 그거 안 풀어줬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판단한 거 아니에요. 박성재가 왜 그랬는지는 해법이 바로 풀렸는데 해답이 나왔는데 박성재의 휴대전화 속에 우리 김건희님의 연락처 저장명은 여삼님도 아닙니다. V0도 아닙니다. 그러면? 김안빵님이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텔레그램 그 계정에 김안빵님, 김건희 플러스 안빵마님, 정말 집안 살림의 모든 걸 챙기는 나라 살림을 모두 살뜰하게 챙기는 우리 김건희님을 존귀하게 높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가 노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진짜. 야 김안빵님은 도대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무슨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한 나라를 안빵킴? 가지고. 자기도 쪽팔린 줄 아는 거지. 이렇게 김 여기 술 먹다가 휴대폰으로 김건희님 이렇게 들어오면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 불안하잖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김안빵. 저 이거 김건희 외도할 때 이름 바꾼다고 칭찬받으려고 여사님 제가 김안빵마님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이러려고 해놨겠지. 뭐 전화 오더지만 이 사람들 챙겨야 외도할 때 이름 바꿔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박성재가 왜 그때 그 무리한 인사를 검찰 인사를 냈는지 그리고 건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두둔하기 바빴는지 심지어는 계엄 때도 그렇게 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가 한꺼번에 이 김안빵이라는 키워드로 확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하나의 그 표상인 거죠. 이 사람에게 김건희란 안빵마님. 그렇다면 나는 종.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멘트인 거죠. 권력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사실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박성재 도대체 누가 임명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김안빵이라고 해놓으니까 솔직히 인사권자가 누구야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윤석열은 뭐라고 조장했어? 윤머슴 그거 말 된다.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야,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한테는 권한 한계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궁금하면 국정원장한테도 문자찍 보내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비화폰 기록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왜냐면 그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은 정말 가관이었을 것 같아. 이름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김독방으로. 이미 지금 독방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한 기록들도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그거는 안 이미 나오는 것 7070에서도 사실 저는 충분히 그게 V0의 소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 그 안보실이랑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근데 그때 참모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안보실과 통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의 비서와 통화를 하고 그다음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종섭이랑 통화를 하나 이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걸 생각하면 윤석열이 전화를 하는데 장관한테 비서한테 전화는 좀 무거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때 김건희 집무실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여사한테 제1부속실도 없는데 집무실 같은 걸 만들어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굉장히 언론에서 당시 비판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무실 같은 사무실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지. 그러면 번호가 있겠지. 그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아침 8시에 4시간 차이로 윤석열로도 번호가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출근 시간 11시임을 감안했을 때 8시에 문자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동일인이 보낸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냈더니 좀 새벽이라 안 읽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내야 안 읽는 건지 조금 꺼름직하니까 윤석열 핸드폰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박성재가 임명될 때부터 약간 뭐가 쎄한 분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지난해 1월에 이제 발탁이 된 분인데 사실은 퇴임한 지가 오래된 분이었어요. 8년이 지난 분을 다시 공직에 불러올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왜냐면 변호사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검증 부분에서 걸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기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분을 기용한 게 의아했고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27기인데 보통은 당이 27기가 있으면 다음번에 후배들이 와서 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후임 장관이 무려 연수원 기수로 10년 앞서는 17기에 박성재를 불러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당시 법조계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픽일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런 관례를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내 말 잘 듣는 그중에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했었는데 이런 모든 그 기존의 관례나 규칙을 깨면서 초월해 가면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때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의 행보를 생각을 하면 이분은 누구의 픽인지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 그 로봇계에서 예, 그때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명품 시계 줬다고 하는 사람 우리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처음 김건희 만난 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처음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때쯤이라고 그러셨나?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네. 그때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던 그 무렵해가지고 사실 도이치가 아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도 사실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거든. 그때부터 김건희라는 사람은 쫙 이렇게 발을 저변을 넓혀서. 네. 그래서 법조계 인물이라든가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들을 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박성재였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 중에 만났던 굉장히 관리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추천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쯤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 물음표 안 찍히기가 어려워요. 저희 뭐 인터넷 용어로 입벌구라고 하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김건희 씨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논란이잖아요.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냐, 뭐 왜 저기는 수사가 안 되고 있냐, 구체적으로 다 거명을 하면서. 근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초에 디올백 수사 전담팀 만들라고 지시한 다음에 사흘 뒤에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8일 뒤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이 총장이 이른바 7초 침묵하면서 이거 나 패싱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새벽 4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라는 내용의 지라시를 박 전 장관한테 새벽 4시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이 지라시를 또 아침 8시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런 정황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거를 박성재 장관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박성재 장관 또한 적극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모해서 그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를 지우는데 조력을 한 건지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저런 걸 보냈어도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런 공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는 대통령 부인이 장관한테 사실상의 업무 지시를 했고 또 김건희 씨가 의도하거나 요구한 대로 다 됐어요. 결국 이제 수사팀이 중간에 교체가 돼버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이른바 프레임 전환을 의도하면서 무슨 김정수, 김혜경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것도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사실상 업무 지시를 그냥 박성재 장관은 따른 거거든요. 결국 박성재 장관을 저 자리에 앉힌 이유 이분이 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떠난 지 8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했는데 그 이전 법무부 장관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보다 무려 고시기수가 한 10기수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직에서는 물러났던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이 깊고 또 사후에 벌어진 일들로 봤을 때 말을 잘 듣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게 이제 그 위헌불법 계엄의 도화선이 됐던 거고 이제 김건희 씨 수사 확대되고 특검법 통과되고 이런 걸 막으려고 계엄을 저지른 건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혐의를 다져가지고 한 달 만에 재청구했을 때도 여전히 범죄 사실 관련된 다툼이 있다. 심지어는 박성재 장관이 당시에 그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관예우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식의 의심마저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런 정도 내용이라면 일찌감치부터 박성재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들을 계속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고 본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결국 계엄이 거기서 비롯됐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이 계속 그렇게 거듭 기각된 거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무슨 부끄럽다, 민망하다, 또는 이런 일 예상 가능했다 이런 말이 다 이제 소위 클리셰
상투적인 얘기가 돼버렸고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기 보면은 새벽 4시에 김건희 씨가 바로 그 찌라시를 박성재 전 장관한테 보내는데 아침 8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국민 정서를 너무나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휘저어놓고 있는 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면된 상태지만 최순실 씨, 최서원 씨는 아직도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일화라고나 해야 될까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국면에서는 진짜 정치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김건희라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가맬 수가 있었을까? 그 대통령 부부가 전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부인의 말을 또 듣지 않는 대통령도 있었고 대체로 이제 부인의 말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백엔잎 송사 이런 말도 이제 흔히들 쓰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병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는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는 좀 학문적 특히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박성재뿐이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장관급 인사와의 소통 내용이라든지 또 정말 얼토당토하는 명을 또 영부인 측에서 내렸다든지 그런 얘기 전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To be continued죠 이거는 진짜. 인천 앞바다 사이다님이 새벽 4시에 문자 보낸 사람이 8시에 문자 보낸 사람보다 권력이 센 거 아니냐. 기획을 누가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건희 씨 연락처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해놨다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김안방. 듣는 순간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놨을까? 윤사랑빵? 아니면 문감빵? 이렇게 되는 건가? 글쎄요, 일종의 이제 자기 나름의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었겠죠. 안방마님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규제 이 원로 보수 언론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윤석열이 3년 반 동안 단 한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런 장관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국정에 관여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이제 특검의 수사라는 게 지난 3년 반 윤석열 정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복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인데 비교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훨씬 바빴어요. 지금 드러난 사실들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정에 개입하고 이런 이제 농단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이게 윤석열의 방임이나 혹은 윤석열의 조장 이게 없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책임은 김건희 책임 이전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는 윤석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혹은 뇌물죄 등에 공범의 지위밖에 안 되는데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막힌 일들이 과연 여기서 그치겠는가?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은 12월 말이면 이제 특검 시한은 다 되잖아요. 더 특검을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첩해가지고 수사를 경찰청이나 혹은 공수처나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뭐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전방위적으로 이 인사 등등에 개입한 이런 게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지.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 김건희 이름 석자가 국민들에게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성재 전 장관 스스로가 돌쇠라는 거를 인정한 거 아니냐. 안방마님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건 이런 댓글도 나왔는데 사실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 이거 근본적인 경멸을 표시한 거다라고 본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경멸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니요, 그러니까 경멸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일종의 뭐 장관을 시켜줬든지 아니면은 장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내부 본인의 그 심리적인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그 꿰뚫어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자체가 병리적인 그런 상태였던 거는 맞는 거죠. 근데 12월에 이제 모든 그 특검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일화는 내년 말까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궁무진해요. 하루하루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들이는 정황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중앙지검에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 측에 소환 통보 조율하던 상황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후로 안가로 불러들인 이후로 소환조서 움직임이 더 이상 없었고 또 중앙지검장 교체한다 만다라는 그 얘기도 쑥 들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불러들인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력을 넣었다면 이거는 뭐 직권남용 범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연이 깊어요.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함께 있었고 또 검찰총장 할 때 중앙지검 3차장이었었고 지금 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렇게 중앙지검장이라는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앙지검장을 저렇게 집무실도 아니고 안가로 불러들였다는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러들였겠어요. 결국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이제 수사에 저런 식으로 이제 개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해서 수사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송경호 지검장 교체가 됐어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은 했지만 좌천성 승진을 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뭐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 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1월이면은 그러니까 2024년 1월이죠. 2024년 1월이면은 그 뭐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개입하고 직접적으로 그랬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인 것 같고요. 저는 송경호 그 전 중앙지검장도 이원석 전 총장도 입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입을 다 꽉 다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본인들에게 미칠 어떤 법률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태가 이 정도 됐다면 그런 검찰 수사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로서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책임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입 꼭 다물고 있는 거는 저런 수사기관의 책임자를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안가로까지 불러서 뭐 압박을 했든 회유를 했든 이럴 정도가 되면 참 진짜 그 운신이 굉장히 제한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게 저도 이렇게 평론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 쓴소리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하는데 막상 그 권력자 앞에서 당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검장 그것도 거의 그 소위 동지적 관계 물론 선후배 관계지만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압력을 이건 압력이죠. 이렇다면은 그 송경호란 사람도 상당히 그 심적으로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해가 갈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송경호 또 이원석 이런 사람들이 뭔가 복귀를 해가지고 백서를 내놔야 된다 그러는데 과연 이제 그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데다가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될 때만 하더라도 검찰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검찰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 단체에 상당한 그 소위 뭐라 그럴까 그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검찰 그리고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제1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송경호나 이원석이 하는 대로 해가지고 김건희라는 사람을 당시 영부인을 기소시키는 결단만 내렸어도 굳이 계엄을 시도해서 탄핵이라는 곤두박질로 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하나마나한 가정법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악질을 부려가지고선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한국의 우파의 날개쭉지까지 지금 거의 덜렁덜렁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한때는 동지적 관계였지만은 그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련의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백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금 검찰이 가지는 순기능까지도 지금 도태시킬 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이런 소위 검찰로 치면 선배 검찰들이 지금 용기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이 본인의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면 본인이 했던 과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복귀를 하자 이거예요. 사과할 거 사과하고 반성할 거 반성을 해야 되는 자세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좀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누구도 그런 검찰의 지난 역사, 흑역사죠.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반 동안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 앞에 밝히고 또 성찰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애를 쓰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그렇게 쓰니까 성난 얘기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박성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기 이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가 됐죠. 언론 보도에 따라서 김건희 윤석열과 거의 텔레그램을 계속 나누는데 뭐 일반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본인 재판 김건희는 본인 재판 관련된 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된 거, 김혜경 여사, 김정수 여사 관련된 거 이런 것까지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에도 개입한 듯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 문자 사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마포대로 얘기를 했지만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해야 된다 이러면서 경찰관들 불러놓고 막 지휘를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본인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그전부터 지휘하고 있었던 거고 네.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 내용을 다 보고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그 범죄자한테 다 보고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어떤 영부인이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장관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장관 자리에 꽂아준 것도 결국은 김건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레파토리로 봤을 때 과연 그냥 갔을까? 이번에는 어떤 보석이 갔을까? 어떤 가방이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가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그것도 통일교 관계자가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여사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이 김건희였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V0라는 게 이제 확실히 여기서 드러나는데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같은 날 검찰 인사에 관한 동일한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또 박성재한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하고 박성재를 둘 다 부려먹고 있는 건데 윤석열하고 박성재한테 동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도 시키는 거를 이행해야 되니까 박성재한테 또 보낸 거고. 그러니까 박성재는 윤석열한테도 받고 이제 김건희한테도 받은 건데 이런 게 지금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데 사실 이게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박성재 장관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자기 비서처럼 사비서처럼 이용하는 이런 나라에 살았었다니까 지금 너무 그 다 세금 돌려받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 성나 있는 성남 김지호 대변인에게 이거 가장 적합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성재 휴대폰에 김건희를 김안빵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김안빵. 이게 이제 김건희 안빵 마님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저희가 이런 비판을 했어요. 집사 법무부 장관이냐, 집사 민정수석이냐, 그러네요. 뭐 비서관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비서관이나 집사가 아니고 머슴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아마도 제 뇌피셜이지만
김건희의 핸드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집사? 머슴? 박돌쇠. 돌쇠? 그리고 윤석열은 윤마당쇠.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부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네.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좀 네. 우리가 비서관을 하더라도 절대 그 윗사람들이 뭐 아침 8시, 9시 전에는 안 보냅니다. 그렇죠. 아니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럼요. 사생활 늦은 있잖아. 시간이라. 그럼요. 그리고 되게 양식 있는 그런 윗사람들은 카카오톡에 4개 쓰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적어놔. 그리고 이제 아침 9시 되면 보내지.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이 뭐 6시, 새벽 4시는 정말 비서관들 이 사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정말 딱 새벽 4시에 뜬 보면은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그래요. 근데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영부인이 새벽 4시에 이런 거 보냈다? 8시 막. 예. 그리고 막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애들이야. 왜 나만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도 수사하고 이 사람도 수사해야 돼. 왜 나만 갖고 이게 정말 어디 저기 학창 시절에 애들이나 왜 선생님 나만 혼내요? 나만 미워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유아특하고 전반적인 예를 봤을 때 윤석열과 박성재는 김건희에게 머슴이었다. 너무 저는 이게 창피하다.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2+에 서식하는 49명의 검사들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머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근데 뭐 그건 또 당연한가 봐. 아니 조용해. 배알도 없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 짓 하고 다니고 이걸로 인사처리도 아닌데 서울중앙지검장 그냥 날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말아야 될 때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 이게 정말 검사들한테 지옥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새벽 4시에 이런 거 보내면 득달같이 해가지고 인사처리도 아닌데 서울지검장이 뭡니까? 검사의 꽃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냥 인사처리하고 날려버리면 뒤늦게 밝혀졌으면 항의를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어떻게 자기 기득권적이고 완 너무나 정치색이 짙은 검사들이다. 배알도 없는 검사다. 그냥 이번에 성명 내고 또 한 2명 그만두세요. 이거 자꾸 그렇게 성명 낼수록 2명씩 이렇게 잘라내면 돼. 잘하고 있다. 예. 성명 낼 때마다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부의제로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부의가 생각났는데 부의제로가 그러니까 태권부의가 김건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깡통 로봇거든. 잘 몰라요.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50년 전 그 얘기시구나. 그러니까 그 로봇 안에서 조종하는 예, 처리.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그렇지. 깡통 로봇이 아니고 김건희 깡통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깡통 로봇 같은 스토리를 알아요. 이거 알아야 되나? 50년대. 50년 됐어요, 어릴 때 벌써? 만화영화잖아. 김청기 감독. 김청기 감독.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우리 애매도 감독. 심심한 유감을. 오히려 마루치아라치 느낌 아니었을까요? 네. 자. 둘이서 팔아내고 18호를 무찌르잖아요. 13호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면 전자인간 330까지 네. 로봇 찌빠 나와요, 그런 거.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네, 아무튼 본인의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나는 민정수석 안 만든다. 어떤 사정, 어떤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급하니까 역시 민정수석이 필요하구만. 해서 그때 급하게 2024년에 5월에 민정수석 자리를 만들어서 김주현 수석을 앉혔다. 본인이 민정수석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네. 민정수석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민정수석 임명을 했던 그런 당시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재, 김주현 두 사람 올 때 다 저렇게 옛날 사람을 불러온다고? 이런 반응이 그때 있었어요. 왜냐면 직전 그 장관이 27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기수 앞으로 땡겨가지고 이미 은퇴하신 지 한참 된 분들을 막 끌어와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아니면 진짜 옛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보다 선배잖아요. 네, 검찰 다들. 그래서 박성재, 김주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검찰총장을 많이 괴롭혔을 것 같다. 그때 당시 우리 기억하면 이게 검찰 내부의 권력 분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구 대립.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찰도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권력을 한번 꿈꾸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 게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였고. 그러니까 이 말이 한참 떠오르니까 지금 그 조치로 박성재하고 옛날 사람인 김주현 이분을 데려와서 윤석열, 박성재, 김주현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실 하는 기능이 이제 결국 인사 검증하는 부분인데 그 파트를 다 법무부에 그때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팅을 그렇게 했다는 건 검찰은 우리가 잘 알고 한동훈 장관은 내 신복이니까 이게 민정에 있으나 법무부에 가나 이게 이제
문제 하나라고 봐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했는데 한동훈이 내 편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판단한 거죠. 그것도 뭐 장관 그건 끝나고 나서지만 어쨌든 뭐가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고 네. 안 된다는 거죠.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사실 저는 그때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까지 좀 법무부 장관이 너무 힘이 세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거였지 민정수석실 폐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검찰이 말 안 들으니까 길들이려고 지금 위인설관 하듯이 다시 만든 거라는 거니까 진짜 문제죠. 네. 네, 그리고 박성재, 김주현 두 사람은 박성재 아직도 기소 안 됐어요. 제 관심사. 도대체 박성재 장관은 네. 원픽 박성재 전 장관 영장 2번 기각됐죠. 근데 기소도 아직 안 되고 기소도 애매하게 계속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주현 수석은 조사를 제대로 뭐 했는지 어쨌는지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최 기자님의 의심은 검찰들이 어쨌든 검찰 출신 대선배를 못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제일 늦게 시작해서. 여기도 이거 의심스러워. 지금 네. 김준호 변호사도 제가 봤을 때 박성재만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늦게 시작했다고요. 네. 그 검찰 내란 특검 아니다 저기 뭐지 김건희 특검인가 내란 특검인가 둘 중에 하나 제가 소스를 들었는데 이제 시작했다. 그 왜 늦게 시작해? 되는 것부터 한다? 먼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영장을 잘했다는 게 2번이나 아니라. 쳤는데 응? 영장을 2번이나 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앞에 시작하면 되게 늦게 친 거예요. 특검이 시작하는 시점을 시작해 보면 딴 것들을 보다 좌우당간 이제 특검 문 닫게 생겼어요. 저 박성재는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았지만 사실 굉장히 일을 또 많이 한 부분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오늘 150일간의 수사를 매듭 지으면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그 박정훈 대령이 요 수사 외압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번 합니다. 그다음에 KBS 사사건건인가에 나와서 아주 담담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징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노해가지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야 박정훈이 TV 출연해가지고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어. 이거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 같아.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서 군으로 이 지시가 전달이 됐고 군검찰이 항명죄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네. 기각된 뒤에도 후속 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 다 얘기했겠느냐? 이시원이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시원 선생님은 살아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 그 박정훈 이거 외압 수사 외압 관련해서 임성근 빼주는 거 관련해서 기소가 안 됐고 뒤에 있는 런종섭에서는 기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부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최대한 협조해서. 네, 내가 어떤 지시를 받는 이런 지시는 지시 받은 사람만 이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왜 표정이 왜 그러지? 그런 것 같다. 아는 사람이니까.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종섭 사태에 대해서도 거리지 않아요? 네, 그 이제 이종섭 당시 장관 호주 대사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때 총선 때 이슈가 더 크게 됐었는데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지시를 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돼버리면 이종섭이 줄줄 불면 큰일 나니까 보내버리자라고 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요 출국 금지를 푸는데 관여가 된 박성재 장관, 심우정 차관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뭔가 많이 했습니다.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금요일은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안방마님들은 다 잘 계시죠? 그럼요. 네, 아주 잘 계십니다. 요즘도 사랑방 같은 건 있나? 그런데 나 옛날에는 사랑방은 있었는데 요즘은 사랑방은 없죠. 그러니까 사랑방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방 나오니까 혹시 해갖고 사랑방은 옛날에 이제 손님 맞이용이나 뭐 이런 거로 쓰던 공간 아니에요. 아유, 사랑방은커녕 제 방도 없는데. 그래서 안방 한번 좀 주제로 한번 다루려고요. 참 별게 다 나와. 화제의 단어가 좀 안방입니다. 아유, 네 진짜 별게 다 나와. 웃긴 웃긴데. 자, 첫 번째 주제 안방 이거 다루겠습니다. 자, 박성재와 김건희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했더라고 보니까. 박성재 휴대폰에 김건희 전화번호가 김안방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는데 안방이 이제 안방만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적인 그 어쨌든 사적인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밀접했나 봐요 둘이. 김안방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둘이 거의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부인 아니면 김건희 여사. 그렇지. 뭐 이렇게 저장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다행히 누가 혹시 볼 수도 있어 그거. 그렇죠. 뭐 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럼 근데 김안방이라고 그 저장해 놓은 건 저는 박성재 전 장관도 이제 뭐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검사 생활도 오래 했고 자기가 면전에서는 복배해야 되는 관계야.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자니까. 그리고 임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절대 충성하는 거로 적어도 보여지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 이 가슴피에는 김건희에 대한 대단히 철저한 경멸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안방이 왜 경멸감이? 아니 그러니까 매기는 식으로. 그래 네가 그래 남편이 대통령 됐으니 내가 할 수 없이 복종하는 듯한 자세는 보이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게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다 아는데 다 알잖아. 뭐 하던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 주가 조작범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거 주가 조작하고 땡기고 뭐 전시회 한다고 여기저기서 저 협찬 받으면서 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김안방으로 정했다. 저장 나만 볼 수 있는 그 저장하는 이름에는 김안방 뭐. 그럼 김건희 전화번호에는 박성재가 뭐라고 저장이 돼 있을까요? 박돌쇠 뭐 이렇게. 나는 따까리박. 그 따까리 박돌쇠 괜찮을 것 같아. 박돌쇠. 일 좀 시키고 이렇게. 박형방 뭐 이런 거 아니야? 형방? 이조 형방. 아니, 박집사도 괜찮고요. 일을 봐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에 지금 우리가 정점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쳐놓은 건데 이거 권력의 사유화는 공화주의의 적이거든요.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유화의 정도가 뭐 어떤 인사비서관을 통해서 뭐 한두 자리를 심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뭐 국정원장 그 조태용하고도 연락한 게 다 나오죠. 거기다 이제 박성재와는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면 김안방이라고까지 저장을 해놨을까. 아무래도 김건희 내지는 영부인 과거 뭐 개명 전부터 알았다면 김명신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김안방이라고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뭐 회의 중에라도 핸드폰 같은 게 울리면 이름이 뜨니까 좀 본인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안방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뭐 경멸의 의미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가명 비슷하게 이제 안방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아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 참 분노스러운 일이고 더 심각한 것은 김건희가 수사 사항을 지시하잖아요. 원래 법무부 장관에게는 누구도 수사 지휘를 이래라 저래라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것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잖아요. 색출하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사건도 해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참 참담함을 넘어서서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저는 뭐 박성재는 지금 뭐 법원에서 영장이 자꾸 막혀가지고 바깥 공기 쐬고 있는데 전 절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박성재 말 나온 김에 박성재 영장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지금 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영장 다시 한번 치는 거 어때요? 물론 특검이 기한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지난 두 번에 뭐 첫 번째는 뭐 위법성이 인식이 없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와 또 두 번째는 뭐 다툼의 여지 있고 뭐 방어권 뭐 운운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박성재는 지금 법원이 좀 비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세 번째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제재 청구죠. 제재 청구를 해서 뭐 법원이 설사 기각을 더 하더라도 보나마나 기각할 전 이거 겁니다. 역사에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더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 4인방이 버티고 있는 한 어떤 뭐 현장 사진 그냥 동영상을 갖다 들이밀어도 이게 구속영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보나마나 기각될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데도 기각하더라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면에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게 3-4번. 일단 근데 너무 심각합니다. 박성재 관련해서. 영장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특검에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를. 박성재를 김건희가 꽂았을 가능성
어떻습니까? 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없죠. 어떤 인연으로 장관이 됐는지. 사실은 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시작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동훈도 윤석열 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야말로 그때만 해도 완전 상하 관계가 확실했었는데. 아니 그런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정말 파격발탁이었죠. 그럼 그것도 김건희야? 안방마님이야?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과거에 뭐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카톡 300개 지금 있는데 휴대전화 핸드폰 지금 비번 못 열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가장 불이기 쉬운 사람으로 한동훈이 저는 낙점받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이 또 어처구니 없게 비대위원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제 그 사임의 그 종무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국민의힘 가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는 정말 이상한 해괴한 그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임명된 사람이 이제 박성재거든요. 근데 박성재를 가만히 보면 17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6기수가 선배이기도 하고 물론 나이는 동생입니다만은 근데 그 기수 차이도 많이 나는 선배일 뿐만 아니라 박성재가 MB 정권 때 검사장 승진을 하고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잘 나가요. 중앙지검장도 하고 고등검사장 하고 이제 퇴임을 한 상태에서 한 7년 정도 공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8년 갑자기 픽업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쓸모 그렇다면 쓸모는 지금에 와서 보면 김건희의 사건을 가장 잘 덮어주고 말을 가장 잘 들을 정말 그런 애완경 같은 사람을 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누가 골랐을까 딱 보면은 안방 마님이 지금 부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박성재하고 김건희는 그렇게 거리가 연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문자 나는 거 보면은 김건희가 픽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이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은 그때 총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1월 뭐 이때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수사 요구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김건희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총선 치려면 이 요구 높았었잖아요. 그때 막 마리 앙뚜아네트 뭐 그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수사 요구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래야만이 총선 치른다. 문자 일심 논란도 있었고 김건희랑 한동훈 간에 문자 일심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간 거잖아요. 그때 그 라디오 출연해가고 장르만 여의도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 JTBC. 그렇지 유튜브 채널이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갖고 한데 저 단어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저기서 폭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서 사치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복잡하다고만 요번에 뭐 이모 씨 얼마 전에 구속된 이모 씨 건도 있고 이게 난잡한 사생활 아니 저자가 어떻게 알고 뭐 여기서 폭발한 것 같아. 그러네. 마치 일기장을 들킨 것처럼 난잡하다고 하니까 뚜껑 열리죠, 저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도 저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건희 수사팀에서 소환조사 막 그 추진했거든요. 그때 도이치 수사하고 막 이런 수사팀들이. 그때 아마 송경호 검사장이 아마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아마 나왔었던 거죠. 그렇지. 소환 주장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한참 막 그 얘기가 막 높았었는데 어제 JTBC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송경호가 한번 안가로 불려 들어갔더만요. 삼청동 안가로 호출을 당해서 들어간 거야. 그때 이후로 쏙 그 김건희 소환 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힘으로 누른 거겠죠. 그 안가에 불러서 힘으로 누른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용사 대통령실로 부르지 않고 안가로 부른 거는 저희가 출입 기록이 그러니까 저기는 남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죠. 대통령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 본관에 들어가려면 출입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기록에 다 남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출입 기록을 안 남기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 직무실 말고 대통령 관저가 지금이야 다시 사용되겠습니다만 청와대 제일 안쪽에 깊숙한 곳에 대통령 관저가 있잖아요. 관저가 있는 곳에 원래 거기가 출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요. 대통령 직무실보다. 근데 경호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와서 싣고 가는 거죠. 그렇지. 싣고 들어가는 거야. 트렁크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하면 이 관용 차량이고 경호처 차량이니까
그냥 경호처 직원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관저까지 들어가서 하면 출입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이제 번거롭잖아. 그 트렁크 들어가야 되니까. 삼청동에서 안가에 들어가면 안 남지. 근데 그런 게 옛날에 뭐 최순실도 자주 썼던 수법 같기도 하고 경호처 동원해서 이제 박근혜 시절에도 아마 그런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한 수법이고 저는 어제 저 JTBC 뉴스를 보면서 물론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윤석열이라면 뭐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실제 저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이 그냥 수사 외압을 뭐 전화를 통해서 넣든지 뭐 경로를 통해서 표출해서 간접적으로 타고 들어가도 문제인데 아예 중앙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조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그것도 자기 배우자 자기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저 박살을 내가지고 수사를 막았다? 저건 수사 외압의 방식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까도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참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 하나 보호하려고 별의별 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란까지 간 거 아니냐.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어제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디올백하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걸 계속 덮어 힘으로 눌렀는데 누르면 또 삐져나오고 또 삐져나오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명태균 사건 때 또 나오니까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그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더 이상 못 막는다. 이거 우리 김건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막는다 하니까는 그때 이제 그래서 계엄을 검찰을 더 이상 탄압 압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군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때 그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민주당으로 황금폰 넘기겠다고 명태균 쪽에서 얘기도 했었죠. 변호인이 12월 2일인가 아마 그때 전날 전전날 정도에는 민주당으로 황금폰인가 뭔가가 넘어갈 수 있다까지 나오니까 이제 바로 그냥 총알 다 당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송경호 저렇게 부르고 나서 용산에서도 그래서 또 경로가 뭐 있었다고 해요. 저기 뭐 어제 JTBC 보도 보면은 용산에서 격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저건 아마 윤석열이 경로했거나 아니면 김건희가 경로한 것 같은데 이재명 구속시키면서 김건희는 이재명 구속 못 지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 경로했다고 하고 또 그때가 그러니까 디올백 공개된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분노를 했다고 하는데 저 보면은 그때 그 누구야 최재형 목사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 디올백 공개된 영상.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거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참 가증스러워. 자연스럽게 받고 왜 이걸 자꾸 사오냐니까 과거에도 몇 번 받았던 게 또 드러나고 있네요. 전형적인 그거야. 아이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또 받죠. 또 사오란 얘기죠. 저게. 어쨌든 그래서 삼청도 안 가요. 그때 송경호 부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김건희 소환 얘기가 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한동훈도 좀 반기를 들다가 깨갱하죠. 폴더 인사하고. 저기 이제 지방에 그때 서천 화재 났을 때. 야, 지금 보니까 진짜 완전히 저 왼쪽 사진 보니까 완전히 90도였네. 난 오른쪽 사진 정도로만 봐서 그래도 완전히 90도는 아니었구나. 한 93, 4도 정도 됐구나 했는데 왼쪽 보니까 완전 90도네. 폴더죠. 저러고 윤석열이가 그때 한동훈 팔도 이렇게 한번 탁 치는 것 같고 저 이후 장면에 완전히 그냥 기가 딱 죽어버리는. 일단 그리고 그때 한동훈 저 때는 이제 그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아니죠.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국민의힘에 온 거죠. 옷이 윤석열은 엄청 추운 날에 파카 입었는데 오리털 파카 입었는데 한동훈은 저 민방위복 저거 입었잖아요. 초록색. 추울 텐데.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 사진도 있긴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저 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어 보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총선에서 결국은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문자를 이제 다시 한 거지. 왜 문자를 했느냐? 다시 검찰이 김건희 전담 이거 수사해야겠다 그래서 전담 수사팀 만들고 뭐 이랬잖아요. 이원석 체제에서. 이원석 체제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가 좀 저게 원래는 5월 15일 날 저 문자를 보낸 거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5월 5일이더라고. 그래야만이 맞아. 그리고. 그렇죠. 저 5월 5일 날 색출을 지시하잖아요. 이거 누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걸 누가 지시한 거냐 이거. 색출해라. 그리고 색출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한테. 저거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코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냄새가 나죠. 예. 저건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할
할 수 없어요. 물론 김건희도 전문가급이긴 하죠. 아니 근데 과거에 검찰총장 때도 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알 수준은 아니거든. 저건 누가 써준 거야. 보고서를 보내줬거나. 그러니까 아마 취임을 예정하고 있었던 김주현을 의심해 보는 게 맞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마 5월 7일인가 그때 이제 그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 아마 조언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저 문자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보내고 다음날 이틀 뒤에 김주현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7일에 결정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전부터는 논의가 됐을 텐데 김주현이 옆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가능성이 있겠네. 하여튼 그 이후에는 전광석화처럼 하여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다시 또 검찰에서 야 이거 디올백이랑 도이치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전담 수사팀 만들고 뭐 이러니까는 저때 이제 상황을 다시 정리하잖아요. 이원석 완전히 바보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수사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 침묵 나오는 거잖아요. 7초 침묵하면서. 원래 그 법원도 그렇지만 검찰도 정기 인사는 연초가 정기 인사고 그리고 8월 달에 한 번 더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월 또는 2월 연초하고 8월이에요. 근데 저거는 5월 13일 날 인사가 나거든. 중간에 뜬금없이. 근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다 날려버리는 그냥 흩어서 그냥 폭파해버리는 인사였단 말이에요. 저 때 그럼 송경호도 그러면은 뭔가 그 윤석열 말을 그래 안 들었으려나? 아니 그러니까 1월에 제압당한 이후에 5월에 4월 그러니까 선거 참패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라는 건. 그래서 5월 초에 다시 김건희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은 소환조사를 한 번은 해야 된다. 적어도 검찰청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갑자기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저때 5월 달이면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지금 검찰 지휘부로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바로 민정수석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주현 앉혀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사람이 전주지검장 하던 그 이창수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말 잘 들을 사람, 그러면서 가장 출세지향적인 사람을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뭐 차장인사, 부장인사 또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 사건을 사실상 영구 미제식으로 묻어버리려고 내지는 이제 무혐의로 털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작업을 아마 쳤던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명태균 이슈가 이제 하반기에 터지면서 이제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된다. 아마 이렇게 흘러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때 그 도이치 한산 취재하면서도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다 공범들은 그 권오순이 뭐니 전부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2심까지 다 끝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를 무혐의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소를 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갔잖아요. 몇 년을 그렇게 흘러간 거죠.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누구도 찍을 그때 수가 송경호가 이걸 안 찍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찍으라 했는데 밑에 수사검사들이 못 찍는다 하니까는 송경호도 이거는 나는 무혐의 도장은 못 찍게 하겠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온 이창수가 결국은 찍었지. 조상원하고 최재훈 체제에서 찍어낸 거죠. 도장. 찍어냈지. 마지막에.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줬잖아요. 그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수사받아야죠. 그 세 명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돼요. 지금 아마 바늘방석일 거예요. 사표 내고 나가긴 했지만 두 사람은 사표 내고 나갔지만 이창수, 조상원은 아마 지금 바늘방석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지은 죄가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보증 서면 뭐 집안이 망하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장이 됐던 불기소장이 됐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증거에 따라서 뭐 도장을 찍어야지 저렇게 억지로 안 되는 거 그냥 우격다짐으로 대충 눈 감고 찍었다가 나중에 봉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은데 그 잠깐의 사람에게 충성하느라고 윤석열, 김건희만 바라보니까 뭐 도장 안 찍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창수는 또 그 대가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 앉혀준 거니까 자기도 자기 그릇 알지 않겠습니까? 중앙검사장이 아니고 그 도장 찍을 때만 해도 총장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찍어는 놨는데 이제는 뭐 윤석열 내란 이후에 정권 바뀌었고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후에 이원석이 그러니까 5월 14일 날 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하고 이어가야 돼요. 5월 14일 이원석이 7초 침묵 인터뷰하고 이제 상황 정리가 되는 것처럼 됐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날이 나는 이거 참 웃기더라고. 김건희가 다시 한번 박성재한테 그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찌라시를 같이 첨부해서 링크로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요구 받은 뒤에 항의성으로 김건희 신속 수사 지시하다가 결국은 수사팀 지휘부가 전원 다 교체됐다. 이 찌라시를 갖다가 박성재한테 보낸 거야. 근데 그게 새벽
4시에 보냅니다. 새벽 4시에. 아, 남의 집 남편한테 남의 집 왜 새벽 4시에 저걸 보내고 앉았어. 나 아무리 자기가 안방이어도 저럴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똑같다 더 웃긴 게 그다음에 4시간인데 아침 8시에 윤석열이 똑같은 찌라시를 박성재한테 또 보내요. 똑같은 찌라시를. 중복으로 보내요. 아침 8시에. 저 양반이 저렇게 일찍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저기는 그래픽은 안 나오지만은 아침 8시에 찌라시를 보내고 나서 8시에 보냈잖아요. 8시 12분에 박성재가 윤석열한테 전화를 걸어요. 내용은 모르지. 근데 12분 동안 통화를 하거든 뭔가. 둘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생각한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제 생각 먼저 말해드릴까? 네. 나는 새벽 4시에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찌라시를 보냈잖아요. 자 이거 봐라. 이원석도 이거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얘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박성재한테 보내는데 새벽 4시에 보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야. 콜백이 안 오는 거야. 저도 똑같은 생각. 그지? 그래서 윤석열이 야 빨리 일어나봐. 걷어차고 옛날에 명태균 때도 한번 그랬잖아. 그래서 전화 윤석열이 아 뭔데 하고서는 아래 귀찮으니까 나도 그럼 뭐 좀 줘봐.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보냈어. 그때 박성재가 그제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김한방한테는 차마 뭐 하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상황 설명을 뭐 한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것 같죠?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거기서 관건은 한번 걷어차였다. 그래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침 8시에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그 전날에 술을 안 먹었나 봐요, 전날만. 그러니까 아침에 깨 있고 보통은 아침 내내. 아니 술을 안 먹었을 리는 없고 걷어차였어. 걷어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니 김건희가 뭐 윤석열 폰도 조작을 했을 테니까 또 김건희가 보냈을 수도 있죠. 뭐 윤석열 폰으로도 뭐 저거는 뭐 김건희가 항상 모든 걸 다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윤석열 폰으로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걸 보냈어.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니까 깨워서 전화나 받아 인간아 이러면서 또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전화를 자기가 받았을 자기가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럼 더 깨졌겠네 이 박성재는. 야 너는 내 전화는 안 하고 윤석열한테만 전화하냐? 누가 부인지를 지금 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가중처벌로 이제 갔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안방마님한테 엄청 깨졌겠네.